혹시 계단을 오르내릴 때 전처럼 몸이 가볍지 않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쉽게 들었던 장바구니가 무겁게 느껴지거나 한 번 앉으면 일어서기가 조금 힘들어지는 순간이 늘어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힘이 약해지고 근육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이건 그냥 나이 탓만은 아닙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특별히 관리해주지 않으면 40대 이후부터 매년 1%씩 줄어들기 시작해서 70대가 되면 젊었을 때의 절반 이하로 감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근육이 줄어들어 힘이 약해지는 현상을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무서운 건 단순히 힘이 없어지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육이 부족하면 걸음걸이가 불안정해져 쉽게 넘어지고 심지어는 작은 충격에도 뼈가 부러지는 골절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일상생활의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버겁게 느껴지고 결국에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생활하기 힘들어지는 상황까지 올 수 있죠.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게 될까 걱정되고 독립적인 삶을 잃어버릴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 몸의 근육은 나이가 들어서도 충분히 다시 키울 수 있고 여러 오래가 약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여러분의 주방에 있을 아주 평범한 과일 하나가 바로 이 근감소증을 막고 자연적으로 힘을 키우는데 엄청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 특별한 과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과일을 포함한 몇 가지 간단한 습관들이 어떻게 여러분의 몸에 활력을 불어넣고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 거예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놀라운 힘의 원천이 될 과일은 바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친숙한 사과입니다. 하고 아니, 사과가 근육을 만든다고 하고 의아해하실 수도 있지만 사과는 단순한 과일이 아닙니다.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특히 폴리페놀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우리 몸을 안팎으로 튼튼하게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물론 사과만 먹는다고 갑자기 보디빌더처럼 근육이 우락부락해지는 건 아닙니다. 사과는 근육 생성에 직접적인 단백질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근육이 잘 만들어지고 유지될 수 있는 최적의 몸 상태를 만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사과의 풍부한 팩틴과 같은 식이섬유는 장 건강에 탁월합니다. 장 건강이 왜 중요하냐고요? 우리 몸에 들어오는 영양소가 제대로 흡수되려면 장이 건강해야 합니다. 근육을 만드는 데 필요한 단백질이나 비타민, 미네랄 같은 필수 영양소들이 장에서 제대로 흡수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과는 장을 튼튼하게 하여 영양 흡수율을 높여주고 이는 곧 근육 생성과 회복에 필요한 재료를 몸에 잘 공급해준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사과의 폴리페놀 성분은 우리 몸에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나이가 들면 만성 염증이 생기기 쉬운데 이 염증은 근육 손상을 촉진하고 근육 회복을 방해하는 주범입니다. 사과를 꾸준히 섭취하면 몸속 염증을 줄여 근육이 손상되는 것을 막 운동 후 근육이 더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빈속에 사과 한 개를 먹는 습관은 한국 사람들에게 익숙한 건강법인데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고 몸에 좋은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껍질째 깨끗하게 씻어 아침 식사 대용으로 드시거나 식사 후에 간식으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사과를 그냥 먹기 힘드시면 작게 썰어 요거트나 샐러드에 넣어 드셔도 좋고 적고하고 아니면 갈아서 사과 주스로 드셔도 좋습니다. 다만 주스로 마실 때는 섬유질이 풍부한 껍질과 과육을 통째로 갈아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과 섭취와 함께 우리 몸의 근력을 자연스럽게 키우는 첫 번째 중요한 습관은 바로 꾸준한 움직임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이라고 하면 헬스클럽에 가서 무거운 역기를 들거나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유산소 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무리한 운동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움직임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가볍고 지속적인 활동을 의미합니다. 하루에 30분 정도 동네 한 바퀴를 산책하는 것, 집안일을 할 때 몸을 크게 움직여 스트레칭을 겸하는 것,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한두 층 정도 이용하는 것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됩니다. 매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하기 마련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몸을 움직여주면 근육이 이 규도 아직 쓰이는구나 하고 느끼면서 위축되지 않고 기본적인 근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걷기 운동은 전신 근육을 사용하고 심폐기능까지 강화해주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처음에는 집 주변을 천천히 걷는 것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시간과 거리를 늘려나가 보세요. 굳이 시간을 따로 내기 어렵다면
TV를 보면서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식사 후 설거지를 하면서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식욕 사과가 여러분의 몸에 활력을 불어넣고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가벼운 움직임을 시작하고 꾸준히 이어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해 줄 겁니다. 움직임의 강도보다는 지속성에 초점을 맞추세요.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만큼만 이라는 생각으로 시작하면 마음의 부담도 덜고 훨씬 쉽게 습관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집 근처 공원에 나가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걷는 것도 좋고, 날씨가 좋지 않을 때는 집안에서 가볍게 맨몸 스트레칭이나 제자리 걷기 등을 꾸준히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움직여주는 만큼 보답해줍니다. 매일 조금씩 여러분의 몸을 깨워주세요. 이것이 바로 근육 건강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도 강력한 첫걸음이 될 겁니다. 사과 섭취와 꾸준한 움직임 외에도 근력을 키우고 근감소증을 예방하는 데 아주 중요한 세 번째 습관은 바로 단백질 섭취입니다. 근육의 주재료가 단백질이라는 건 이제 상식이죠.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젊을 때보다 오히려 더 많은 단백질을 섭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소화가 어렵다는 이유로 고기 섭취를 꺼리거나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의식적으로 단백질 섭취량을 늘려야 합니다. 그렇다고 거창하게 매 끼니마다 스테이크를 드시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식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익숙한 단백질 식품들이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 식사로 따뜻한 두부 한 모나 부드러운 순두부찌개를 드시거나 삶은 계란 2개를 곁들여 보세요. 점심이나 저녁에는 살코기가 많은 생선구이, 살구무시, 가슴살을 넣은 찜닭 또는 다양한 콩 종류를 넣은 밥이나 된장찌개도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 됩니다. 특히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까지 풍부해서 염증 감소와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주니 일석이조죠. 식물성 단백질인 콩류는 소화 부담도 적고 섬유질까지 풍부해서 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단백질 섭취는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는 매 끼니에 적절히 나눠서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계란과 우유, 점심에는 생선이나 닭고기, 저녁에는 두부나 콩류를 드시는 식으로 다양하게 섭취하면 좋습니다. 혹시 식사를 통해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어렵다고 느끼시면 단백질 보충제를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백질 보충제보다는 자연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식사 후에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된다고 느끼셨다면 조리법을 바꿔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튀기거나 볶기보다는 삶거나 찌는 방식으로 조리하면 훨씬 소화가 편합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단백질을 연료 삼아 성장하고 유지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식단에 단백질 친구들을 더 많이 초대해 보세요. 네 번째로 중요한 습관은 바로 충분한 수면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이나 식단만큼 수면의 중요성을 간과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근육은 우리가 잠들어 있는 동안 가장 활발하게 회복하고 성장합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 몸에서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은 근육 손상을 복구하고 새로운 근육 섬유를 생성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더는 동제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이 성장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어 근육 회복이 더디고 근육가 심지어는 근육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수면 부족은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는데 이 호르몬은 근육 분해를 가속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육 따라서 매일 밤 7-8시간 정도의 양질의 수면을 취하는 것이 근육 건강은 물론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 매우 중요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마시거나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는 것, 침실을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하는 것 등이 숙면을 돕는 좋은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은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니 잠자리에 들기 1-2시간 전부터는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적인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생체 리듬을 안정시켜 숙면을 돕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전이대 혹시 밤에 잠이 잘 오지 않는다면 낮에 사과를 먹고 가볍게 산책하는 등 앞서 말씀드린 습관들을 실천해보세요. 몸이 적당히 피곤해지고 장 건강까지 좋아지면서 밤에 더 편안하게 잠들 수 있을 겁니다. 근육은 여러분이 잠든 사이에 몰래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우리 몸의 근육과 뼈 건강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는 바로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돕고 뼈를 튼튼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근육 기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근력이 약해지고 균형 감각이 떨어져 낙상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비타민 D는 햇볕을 쬐면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합성됩니다.
그래서 낮에 햇볕이 좋은 시간에 20, 30분 정도 산책을 하거나 야외 활동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팔다리에 햇볕을 직접 쬐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일반 한국은 날씨가 흐리거나 겨울철처럼 햇볕이 부족한 시기에는 비타민 D가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치와 푸른 생선, 고등어, 연어 등 계란 노른자, 버섯 등이 대표적인 비타민 D 공급원입니다. 한국에서는 특히 비타민 D 결핍이 흔하다고 하니 햇볕 쬐기를 생활화하고 필요하다면 영양제를 통해 보충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다만 영양제 섭취 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뼈는 건강한 근육을 지탱하는 기반이 됩니다.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여 뼈와 근육을 동시에 튼튼하게 만들어주세요. 자, 지금까지 근감소증을 막고 자연적으로 힘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습관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사과를 꾸준히 섭취해서 몸의 염증을 줄이고 영양 흡수를 돕는 것, 매일 꾸준히 몸을 움직여 근육을 깨우는 것, 그리고 근육의 주재료인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 근육이 회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 마지막으로 뼈와 근육 건강에 필수적인 비타민 D를 보충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합될 때 여러분의 몸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콩구제너는 어떠신가요?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어렵고 대단한 일은 아니죠. 이 모든 습관들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작은 변화를 통해 충분히 실천 가능한 것들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기보다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습관 하나부터 천천히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 내일 아침에는 사과 한 개를 껍질째 드셔보시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점심 식사 때는 평소보다 콩을 더 많이 넣은 밥을 드셔보는 거죠. 저녁 식사 후에는 짧게라도 집 주변을 한 바퀴 걸어보세요. 이렇게 작은 변화들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새 여러분의 몸은 더 활기차고 튼튼하게 변해 있을 겁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전과는 달라진 몸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약해지고 무력해져야 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어떻게 돌보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근감소증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건강 문제입니다. 정기적인 삶을 유지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랫동안 행복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건강한 몸이 필수적입니다.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 생활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비디오를 보시고 어떤 점이 가장 와닿으셨나요? 여러분만의 근력 관리 비법이나 건강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한 더 많은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버튼도 잊지 마세요. 우리 모두 건강하게, 활기차게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멋진 인생을 살아가요.